안녕하십니까, 결의논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성역이라 불리는 강남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기 힘든 현상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뉴스에서 보던 수치들은 빈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폭로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선 통찰력을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 경제에 가려진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강남 한복판에서 수억 원짜리 손절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5억을 깎아서라도 당장 현금을 만들겠다는 집주인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단순히 돈이 없어서 던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움직임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거대한 공포와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시장을 주도하던 외국인 자본이 왜 지금 한국을 탈출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아주 상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모은 돈과 거액의 대출을 끼고 잠실의 랜드마크인 에이스나 리센츠 아파트를 30억에 매수했다고 가정해보죠. 분기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옆집이 25억에 팔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내 자산 5억 원이 공중분해된 겁니다. 사실 말이죠, 지금 강남 집주인들의 심리 상태는 그야말로 패닉 그 자체입니다.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믿음이 종교처럼 지배하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장부상 이익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실제로 호가가 매일 아침마다 갱신되며 내려가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사람들의 뇌는 마비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받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사장님, 지금 24억에도 안 사겠다는데요? 23억으로 낮춰볼까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내 목을 죄는 거대한 부채 덩어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 견고하던 강남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가? 단순히 금리가 높아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말이죠, 강남 집값의 본질은 희소성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을 가장 먼저 배신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던 진짜 주인들, 외국인 자본입니다. 그들이 왜 갑자기 탈출 버튼을 눌렀는지, 그들이 무엇을 받기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던지는지 알게 되면 지금 이 폭락의 끝이 어디인지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서울 외국인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무려 88%나 폭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거래가 줄어든 게 아니라 시장의 기둥 하나가 통째로 뽑혀나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게 이거죠. 중국 부자들은 왜 한국을 떠나는가? 이들에게 한국 부동산은 집이 아니라 금융상품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들이 한국 부동산을 쇼핑하듯 사들였던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국 정부의 감시를 피한 자산은닉. 둘째, 전 세계에서 유독 외국인에게 관대했던 대출과 세금 제도. 셋째, 언제든 비싸게 사줄 내국인 불나방들이 있다는 확신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전용 허가제를 도입하며 자금 출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대출 규제로 인해 이들의 물건을 받아줄 내국인들의 지갑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줄 서서 먹던 식당인데 갑자기 주방장이 바뀌고 손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눈치를 채고 가게를 내놓는 건 단골 손님이 아니라 이 가게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입니다. 지금 중국 부자들이 바로 그 탈출하는 투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읽어낸 공포의 실체, 이제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짜 분노하고 또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지점이 나옵니다. 사실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서울에서 내 집 한 채 마련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소득 증빙부터 시작해서 LTV, DSR 같은 촘촘한 규제 그물망에 걸려 숨도 못 쉽니다. 30대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위해 집을 사려다가도 대출 한도가 단 몇천만 원 부족해서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풍경을 보세요. 외국인은 한국 정부의 그 촘촘한 그물망을 비웃듯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바로 대출의 국적, 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은행에 팔을 비틀어 대출을 막아도 외국인이 자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건 한국 정부가 터치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중국인이 자국은행에 가서 나 한국 강남에 아파트 사려고 한다 라고 하면 중국은행은 그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주거나 신용으로 거액을 내어줍니다. 자국민의 해외 자산 확보를 장려하는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 한국의 LTV 40%, 50% 같은 규제가 그 은행에는 적용되지 않거든요. 심지어 자국내 자산이 많은 부자라면 매매가의 100% 가까이를 대출받아 오기도 합니다. 사실상 영원으로 강남 아파트 쇼핑을 하는 기막힌 풍경이 벌어졌던 겁니다. 외국인은 규제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외국인은 국경 없는 자본의 날개를 달고 우리 앞마당을 휘저은 셈이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래들이 속출합니다. 여러분, 8살짜리 외국인 아이가 강남 대형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는 소식 보셨나요? 17세 미성년자가 27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냈다는 기사도 있었죠. 이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거래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이 자금들이 단순히 부모의 용돈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자국 대출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해외 자산가들은 자녀 명의로 자국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킨 뒤 그 돈을 한국으로 송금해 집을 삽니다. 한국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조사하려고 해도 자국은행에서 정당하게 빌려온 돈이다 라고 서류 한 장 제출하면 더 이상 타고들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외은행의 개인금융 정보까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이들은 자국의 저금리 대출이나 특혜성 자금을 활용해 한국 부동산을 세금 세탁기이자 부의 대물림 비상구로 썼습니다. 33살 중국 청년이 120억 원짜리 평창동 주택을 대출 없이 샀다는 사례. 이 역시 본인의 근로소득일까요? 아니면 해외은행에 보이지 않는 조력이었을까요? 내국인이 1억 원만 증여받아도 국세청 조사가 무서워 떨 때 외국인들은 자국의 무한한 대출 동력을 이용해 우리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쥐고 흔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특혜와 다름없는 대출로 무장한 외국 자본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집을 사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격의 기준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이 비정상적인 신고가들, 그 이면에 숨겨진 그들의 작전을 이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단지 게시판이나 단톡방에서 우리 단지 드디어 신고가 찍었습니다 라는 소식 들릴 때 다들 기분 좋으셨죠? 아, 우리 동네 가치가 이만큼 올랐구나 하고 뿌듯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그 신고가 중 상당수가 외국 자본에 의해 치밀하게 설계된 기획 거래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이들이 시장을 교란하는 방식은 주식시장의 작전주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특정 단지에 매물이 20개 정도 나와 있다고 칩시다. 중국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이 20개를 한꺼번에 혹은 아주 짧은 기간에 싹 쓸어버립니다. 시장에 물건이 하나도 안 남겠죠? 그러면 대기 수요자들은 불안해집니다. 갑자기 매물이 다 사라졌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사는 거 아니야? 하는 포모, 즉 고립공포감이 극에 달합니다. 그때 이들은 자기들끼리 혹은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인 명의로 기존 시세보다 3억, 5억을 더 얹어서 거래를 하나 체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신고가 갱신의 실체입니다. 사실 말이죠. 이들에게는 3억을 더 얹어주는 게 손해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미 20채를 사놨는데 마지막 한 채를 3억 비싸게 사서 전체 단지의 시세를 3억씩 올려놓으면 내 자산은 장부상으로 순식간에 60억이 불어나는 겁니다. 3억을 쓰고 60억을 버는 게임, 안 할 이유가 없죠.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바로 우리 내국인들의 추격 매수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한 건의 신고가가 찍히면 부동산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언론이 보도합니다. 그러면 평범한 우리 부모님들, 신혼부부들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겠다며 그 비정상적인 가격을 진짜 가치라고 믿고 영끌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거품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설거지를 해준 꼴이 된 겁니다. 그들은 거품을 불리고 우리는 그 거품을 떠안았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으로 치솟았던 이면에는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내 집 마련 꿈을 이용한 외국 투기 자본의 아주 차갑고도 정교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단단한 성곽 같은 시세가 실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었다는 사실. 이제야 그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영원할 것 같던 그들의 파티에도 드디어 종말의 전주곡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올린 가격인데 우리가 안 팔면 그만이지라고 기고만장하던 그들이 왜 지금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탈출 버튼을 연타하고 있는 걸까요? 정부가 놓은 보이지 않는 쥐덫이 그들의 발목을 어떻게 낚아챘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칼을 빼들었습니다. 25억 초과 아파트 대출 한도를 단 2억 원으로 묶어버린 조치는 외국인들에게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나는 현금 부자라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던 그들이 왜 갑자기 공포를 느꼈을까요? 사실 말이죠.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환금성입니다. 내가 원할 때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는 아파트를 26억 원의 현금을 들고 살 내국인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수요층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겁니다. 거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핀셋 지정이라는 강력한 대못이 박혔습니다. 2년 실거주 의무? 한국에 살 생각이 없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절대 팔 수 없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들어올 때는 축제였지만 나갈 때는 문이 잠겨버린 상황. 중국 부자들이 5억을 손해보더라도 지금 던지는 이유는 내일은 10억을 손해봐도 못 나갈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투기 자본이 휩쓸고 간 자리는 단순히 집값이 떨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갯벌에는 우리 국민들의 피눈물이 맺힌 시한폭탄들이 널려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가장 비극적인 건 외국인 전세 사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렵게 전세 자금을 마련해 들어간 집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됩니다. 알고 보니 중국인 집주인이 갭 투자로 사들인 수십 채의 보증금을 들고 이미 본국으로 야반 도주한 뒤입니다. 한국 경찰이 수사하려고 해도 이미 국경을 넘었으니 손쓸 방법이 없죠. 실제로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대신 물어준 돈만 64억이 넘습니다. 이게 다 누구 돈입니까? 결국 우리 국민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피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외국인 집주인들은 거주지가 불분명하다 보니 세입자들이 연말정산 월세공제조차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고 수리나 관리 책임도 회피하기 일쑤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부동산이 해외 투기꾼들의 먹튀 놀이터가 된 셈이죠. 더 소름 돋는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주요 군사시설 인근의 안보 핵심 부지까지 중국 자본이 300억 원씩 들여 야금야금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의 삶을 파괴하고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침공입니다. 우리가 무관심했던 사이 우리의 앞마당은 이미 그들의 차가운 계산기 속 숫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상처를 보며 단순히 화만 내고 계실 건가요? 이제는 이 비정상적인 흐름을 끊어내고 진짜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냉정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자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행동 강령입니다. 지금 강남 5억 폭락 소식에 지금이 바닥인가 하며 마음이 급해지시는 분들,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절대 지금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진정한 바닥은 가격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절망이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은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며 버티고 있는 단계일 뿐입니다. 진짜 기회는 집주인이 비명을 지르며 던지는 수준을 넘어 시장 전체가 부동산을 쓰레기 취급할 때 찾아옵니다. 사실 말이죠. 하락장은 계단식으로 옵니다. 1차 폭락 후 횡보하다가 견디다 못한 영끌족들의 경매 물량이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진짜 패닉이 올 겁니다. 낙찰가율이 50% 선까지 곤두박질치고 뉴스에서 연일 부동산 불패는 끝났다며 곡소리가 날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현금을 들고 사냥에 나서야 할 시간입니다. 자, 보세요. 투자의 세계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잘 참는 사람입니다. 지금 강남이나 마영성에 뛰어드는 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달러든 예금이든 현금을 왕으로 모시고 꽉 쥐고 계십시오. 조급함은 투기꾼들이 여러분의 돈을 뺏기 위해 설계한 가장 큰 함정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이제 외국 투기 자본의 거품이 빠지고 실수요 중심의 진짜 시장으로 재편될 겁니다. 그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준비된 자들에게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부의 이동이 허락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 파티의 설거지꾼이 되실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실 건가요? 그 선택은 오늘 이 진실을 마주한 여러분의 인내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결의는 이 준비한 진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말이죠.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견디는 사람만이 내 가족의 보금자리와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판단에 확신을 주었다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널리 퍼져 더 이상의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시장은 차갑지만 우리의 눈은 뜨거워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현금이 왕의 시대.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결의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